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제가 오늘 생일날인데 좀 밖에 좀 나왔는데 뒤에 전망이 너무 예뻐서 또 전망도 보여드리고 영상도 찍고 싶어 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과거의 제 경험에 빗대어서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일부 분들에게 좀 제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전 옛날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대학에 못 갔고요. 그리고 살이 좀 많이 쪘었습니다. 한 110kg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은 뭐 일일이 다 기억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죠. 대학도 못 갔고, 살은 있는 대로 쪘고, 할 줄 아는 건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구 몇몇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외에는, 그리고 또 근근히 일을 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세상 원망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세상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나 보내서 제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세상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난 정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제 예전에 그 연예인 김재동 씨도 이런 얘기를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건데 사회가 지금 잘못돼서 내가 이런 꼴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다.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고, 사회가 내가 인간답게 잘 멋지게 살게 만들어줘야 한다. 사회에서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요새 자영업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 지옥을 맛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제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계속 떠들어대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주관적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인생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살맛이 안 났죠. 어떻게 나겠어요. 상대평가인 이 세상에서 저는 모든 것에서 소외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 중에 제가 누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아무것도 누린 게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희망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지금 어떤 분들처럼 세상 원망만 하면서 계속 아르바이트만 했다면 제가 지금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때 당시에 제 동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대학을 못 간 친구도 있고 대학을 간 친구들도 굉장히 멀리 갔어요. 지방대를 주로 갔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지방대에서 잘 지냈느냐? 아니에요. 그땐 지방대 가니까 막 선배들이 때리고 막 일부러 계속 다시 올라와가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좀 지낼라 그러고 가족들이랑 싸우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인생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뭐 투표를 하고 누굴 지지한다고 인생이 바뀔 리는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 해요. 뭐냐면은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은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불만사항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첫 번째 느꼈던 불만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은 국영수 갖다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지만 저는 국영수를 공부해서 이걸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을 가고 싶다고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동의한 적 없죠. 저도 동의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국영수를 공부해야만 돼요. 제가 선택한 적이 없는데. 그럼 이거를 불평불만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대학을 못 가요. 대학을 못 가면 직장도 잘 못 들어가요. 직장을 못 들어가면 고액 연봉을 못 받아요. 고액 연봉을 못 받으면 재테크할 시드머니가 늦게 모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역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수순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싫어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가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그거 머리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를 찾아내고 아는 사람이 영리한 거잖아요. 그건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본주의잖아요. 우리가 식당 가서 서로 안 싸우고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지폐나 신용카드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밥 안 먹고 돈 안 줘봐요. 가만히 있나. 제가 예를 들어서 요 마스크를 코끼리라고 부르고 싶어도 코끼리라 불러봤자 저 혼자 미친 짓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마스크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돈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여러분은 절대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서 여러분 생각이 비슷한 분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한다 해도 죽었다 깨나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모임 자리조차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뭘 인정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이런 현실들을 인정을 하고 내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국영수가 중요하다 세상에서. 그럼 국영수를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서 직장에 취업해서 돈이 좋다. 그럼 또 공부해보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이런 프로세스가 맞는 거예요. 간단한데 이거는 하기 싫죠. 왜? 중간중간에 리스크가 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들 원망하고 이걸 이룬 사람들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마치 악마화하면서 뺏어가지고 나한테 나눠주고 나한테 갑자기 강남 아파트도 주고 갑자기 나한테 정규직도 주고 갑자기 나한테 연애도 하게 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애 나오면 1억씩 주고 이딴 걸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없고 불가능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해도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인정을 안 하는데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심지어 옛날에 그 상황이 안 좋던 저조차도 남이랑 비교를 해요. 꼭 안 좋은 사고를 당했거나 힘든 분들 예를 들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는 행복하구나. 난 쟤보다는 낫구나. 이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저처럼 여러분 상황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꼭 남이랑 비교를 해요. 난 그래도 쟤보단 나. 난 그래도 얘네가 있으니까 괜찮아. 난 그래도 이쪽 부류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도 아까 자본주의 사회처럼 여러분이 비껴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모든 동물이 비교를 해요. 원숭이도 하고 강아지도 하고 애기들도 하고 다 서로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건 뭐예요? 다 주는 거잖아요. 너도 20만 원, 얘도 20만 원, 쟤도 20만 원. 얘도 차 한 대, 얘도 차 한 대, 쟤도 차 한 대. 얘도 집 주고 얘도 집 주고 다 강남이 집 주고. 이렇게 되면은 불평 불만이 또 생겨요. 왜냐면 여러분이 나눠 가질 것 중에서 분명히 재화와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드려볼까요? 강남에 아파트를 준다고 칩시다. 여러분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강남 다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아파트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누가 받으실 거예요? 누가 강남 아파트를 받고 누가 안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강남 아파트를 받는 대상에서 소외됐을 때 참을 수 있으세요? 절대 못 참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바란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무거나 받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아무 대학이나 가면 좋겠다란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거의 보면은 예전에 오랫동안 자녀들이 결혼 안 하면 야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와 결혼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무 여자나요? 아무 대학이나 가 아무 직장이나 가 아무 집이나 사 이런 거는 처음에 말만 그렇지 들여다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남들보다 잘 사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옛날에 저처럼 남들보다 잘 살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싶다고 빨리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고 어떻게든 괴롭히고 뺏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흥한 나라거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뭘 이룬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뒤지시고 책을 찾아보시고 위인들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누구 잘된 사람 미워해가지고 이 사람 거 뺏어가지고 잘된 사람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그 많은 책을 읽었지만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잘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인생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굴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구덩이에서 나오고 싶으면은 자기 힘으로 일단 삽질을 멈추세요. 옛날에 저처럼 계속 삽질을 하지 말고 삽질을 멈추셔야 돼요. 삽질을 멈추고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삽질을 계속하면서 구덩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해 봤자 그 사람들을 끌어 가지고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봤자 내가 얻을 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입만 열면 세상 원망했고 나라 원망했고 정치인들이나 뭐 이게 고위직들 있죠. 뭐 검사, 판검사, 잘 되신 분들 다 싫어했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나보다 잘나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가 변한 이유는 제가 스스로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냥 처절하게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위로 한 단계 한 단계 기어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단계는 삽질을 멈춘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주변에 지금 삽질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을 미워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서로 지지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스스로의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로를 미워한다, 남을 원망한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족들을 앉혀놓고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욕하다 보면은 그게 당당하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위도 올라가 보겠다. 이거 찍을까? 저 비행기처럼 제가 여기서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해서 저 비행기 폭발했으면 좋겠다. 저 비행기가 타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서 티켓 가격 알아보고 내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방법이 이 시스템에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저 비행기가 폭발하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걸 이룰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다 날아가요. 전 그게 이제 삽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멈추고 스스로 노력해서 좀 위로 올라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단한 걸 이룬 건 절대 아니지만 어쨌건 저는 그걸 정말 믿거든요.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남의 걸 뺏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도 노력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서 힘든 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희망 고문이나 말 같지도 않은 공감이 아니라 막 비가 오는데 우산 받쳐줄 생각은 안 하고 가서 같이 비 맞아주면서 자기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우산을 받쳐주고 우산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가 꼭 하고 싶고 요새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배경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